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뭐 초저출생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네. 또 우리 세종시는 아이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도 젊은 도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또 이러한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계의 교육감 이제 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고민을 또 같이 안 하실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세종시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지요. 특히 이제 우리 처음 세종시 출범하고 생긴 천마을을 비롯한 소위 일생활권, 네. 일생활권 이쪽은 벌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종시의 이제 읍면 지역도 아이들이 정말 줄어서 거의 읍면 지역에 있는 그 조천읍을 제한 면 지역의 모든 학교는 한 학년 한 학급, 그 6학급으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다만 세종시 전체로 보면 2030년까지 중고등학교 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고민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학생 수가 많이 매년 눈에 띄게 줄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교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아닌데요. 더 특히 세종은 학교를 지을 때 애초에 처음 세종시 출범할 때 세종시의 모든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한다. 그리고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에는 20명까지 낮춘다고 그래서 교실 크기가 작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니는 지금 경기도 충남도 모든 곳에 있는 학교의 교실은 30명 이상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33명, 33명에서 빡빡하지만. 네. 근데 세종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볼 때 다른 지역은 28명씩 넣지만 저희는 22명씩 넣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 교사를 확 줄여가지고 중고등학교.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 덩치도 큰데 그렇죠. 학급당 학생 기준을 28명으로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교육부에다가 이건 아니다. 세종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는데도 어쨌든 전국적인 그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기간제 선생님이라도 교육청에서 좀 더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로 좀 열심히 교육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추세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로서는 수업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업무가 엄청 늘어나게 네.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고교 학점제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러면 중등교사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수를 줄이는데 교육부도 이 통제를 교육부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전체 공무원 수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네. 하여간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은 네. 놓여 있습니다. 별도 애로사항이 또 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학령 인구 감소 영향이 뭐 세종시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가뜩이나 인구도 주는데 학생들을 이웃 도시로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로 흔한 얘기가 있어요. 세종시는 초등학교까지는 참 좋아.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부를 좀 안 시켜. 그래서 대전이나 어디죠? 뭐 청주, 서울로 가야 돼. 예, 네. 이런 질문 가끔 들으시잖아요. 네. 난감하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그게 아주 대표적인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요. 교육은 대전, 군산 뭐 이게 전혀 오히려 실제로 어떤 교육을 원하느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시 기술자로 좀 좋은 성적을 내서 소위 그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제하고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네. 또 초기 이 세종시가 처음 출발하고 나서 2012년 출발하고 나서 현재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 경력 10년 미만이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요. 경력이 낮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 복잡한 대학 입시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세종시의 중학교까지는 세종시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정말 학교 얘기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늘 드립니다. 저 분당에서 강남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주해 오신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그 도시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왔을 때하고 아이들이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뭔진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교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즐겁다는 네. 거예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애들이 너무 노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유치원에도 대전만 가면 애기들이 유치원 애기도 벌써 영어를 유치원에서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세종은 절대로 세종의 모든 유치원에서 영어는 한 마디도 끝내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세종에서 중학교 성적이 꽤 좋은 친구들, 반에서 1, 2등 하고 이런 친구들, 집안 형편이 되면 대부분 그 아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인근 공주에 있는 그 학교, 네. 뭐 사대부고, 한일고 이런데 천안, 청주, 그 대전에 있는 그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 네. 이런 곳에 아이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학교가 그 중학교가 그때 한 15개, 16개일 때도 한 20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희가 한 것이 세종시 그 고교 평준화 정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소위 그 1등부터 200등까지가 빠져나간 소위 서울의 뭐 스카이 대학을 갈 자질을 가진 친구들이 다 인근 도시를 빠져나간 상황에서 세종시에서 그 평준화 첫 세대 아이들이 이 학교 저 학교에서 고르게 서울대학교를 많이 가고 이건 아닙니다만 예. 여러 학교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성과를 냈고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숫자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한 70명 정도로 좀 그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제 부모님들의 요구가 여전히 좀 현실을 잘 모르시는. 전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어딘가 바깥에 그런 학교로 가게 되면 거기는 원래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있는데 그 아이도 딱 줄을 세우거든요. 3월 한 달만 지나면 그 학교에서 한 번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 앞에 그 소위 성적이든 모든 활동에서 선도적인 자리에 있던 친구가 어느 날 고등학교 가가지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중간 이하로 딱 한번 떨어지고 나면요. 자존감이 팍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친구는 세종에 있었으면 적어도 이런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서는 3년 내내 자신감을 잃고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도력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여기서 자기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잘 가는 대학에 비해서 훨씬 좀 부족한 대학을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는 여기서 1등 했으니까 거기서도 1등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거기 가서 1등해서 가실 거면 여기서 가면 더 잘 간다는 걸 좀 제발 우리 제발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네. 그 아니, 오늘- 교육감님이 굉장히 그 학력 얘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그럼요. 일단은 다음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걱정. 전국적으로 뭐 교육 재정이 안 좋은 거, 어려운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교보금 보정의 세종시 교육청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육 재정 자체에 대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오해, 국민들께서 정말 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될 문제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성장해 오는데 교육의 힘이 컸다. 다 동의하십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 유초, 중, 고, 그 교육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가진 사람들을 늘 의식하고 법을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국민적 합의로 내국세 일정 부분 20.79%인데요. 네. 그 돈은 유초, 중고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요. 학생 수 줄어요. 맞습니다. 학생 수 줄면 학급이 줍니까? 학생 수 줄면 바로 교사가 줄여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학생 하나하나에 맞춘 교육을 해야지요. 당장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거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을 보면 이 교실 중에 그 지난 정부 말기에 그걸 하려고 그랬잖아요. 학교 중에서 전국적으로 뭐 40년 이상 된 건물들은 다 나라에서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할 수 없거든요. 그거 10년 동안 고치는데 17조가 들어가는데 그런 사이에 다시 또 10년 이렇게 생길 테고 이런 재정이 계속 필요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이 늘 관심을 가지시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큰 활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 투자도 해야 되겠고 네. 우리 아이들 모두가 1인 1악기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학교별로 오케스트라 같은 걸 또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없거든요. 재정이 부족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유보통합의 상당 부분을 돈 따로 재정 마련 안 하고 하려고 그러죠. 지금 대학에 재정을 투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3조 올해부터 빼가기 시작했죠. 이래가지고 초중고 교육이 정말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 얘기를 하면 세종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학교를 막 지어서 아이들 받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모든 곳에 있는 그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거, 뭐 과학문화원, 그 학생생활문화원, 특수교육진흥원, 네, 네. 유아교육진흥원, 뭐 여러 이런 기관들이 세종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학생 수에 따른 n분의 1로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시 건설할 때 특별히 들어갈 수요가 많으니까 일정 금액을 더 주자. 이게 이제 보정액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시도 교육청도 두게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뭐 할 때 그 기준에 25%를 주게 돼 있어, 행안부는. 네. 적어도 15% 이상, 25% 이내라도 해 주셔야 저희가 15%를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한때 좀 많을 때도 있었거든요. 한 9%? 많을 땐 10몇 프로도 하고 10%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걸 한 2.8%로 툭 내려버리니까 근데 교육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법을 어긴 건 없다. 25% 이내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네.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세종시 특별법을 재정특례 조항을 하한선을 분명히 두는 것으로 국회의원들께도 말씀드리고 교육해서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보다 더 까칠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방청석에서 자꾸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번 토크 프로의 구성 작가십니다. 그런데 고1, 고3 두 아들을 둔 엄마이기시도 한 거죠. 네, 교육감님한테
이번 기회를 빌어서 뭐 굉장히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아들 고1과 고3 아들이 세종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게 참 고맙고 행복한 일인데 주변에서 아까 했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대전에 계속 세종에 계속 있을 거야? 옮겨야 되지 않아? 애들이 컸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고등학교에 공부 안 하는 애들만 남았잖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우려 속에서도 학부모님들은 세종교육을 믿고 행복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주인이 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대학 진학률이 지금 약간 높아지는 추세인지 네, 이것도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에 가야 되지만 사교육비가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무슨 세종에도 혹시 아세요? 초등 의대반 하는 학원이 등장을 했어요. 아, 진짜. 네,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이런 학원들을 가는 애들이 주변에도 있고 한데 이제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학부모로서. 사교육비를 줄일 방법을 세종시 교육청은 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도 대학은 잘 갔으면 좋겠다. 세종시의 대학 진학률은 과연 높아지고 있나? 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상황에서도 우리 두 자녀를 세종교육을 믿고 세종교육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하고요. 실제로 불안하실 거예요. 특히 다른 데는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뭐 밤늦게까지 공부도 시킨다는데 대전에서는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요,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대전에 그때 이제 과학고등학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 이게 생겼어요. 처음 생길 때예요. 걔들이 다 과학고를 가요. 그래서 쟤네 왜 과학고를 간대? 그랬더니 과학고 가서 의대 간대요. 외국어를 왜 간대? 외국어 가서 법대 간대요. 왜? 그럴 거면 왜 거기로 가? 저희 아이는 너 거기 가고 싶니? 그랬더니 다행히 그때 저 대전 살았어요. 대전에 일반계 고등학교 이렇게 추첨해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도 나중에 결국 의대를 가고 싶어 해서 또 과고 간애하고 다 같이 또 의대 가서 또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과학고등학교 간 아이 중에서 중학교 때 같이 만나야 될 아이 중에 일부만 만났어요. 과고 간 아이들 상당수는 의대 와서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드린 말씀 아니고요. 그리고 세종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통계를 내거나 한 일은 없는데 매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자님께서 매년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고 계시기도 한데 물론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사고든 특목고든 다 합쳐서 그 시도의 졸업생 중에 소위 서울대 들어가면 몇 퍼센트냐 이런 거 할 때 세종이 제일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과학예술 영재학교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해요.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소위 요즘에 또 서울대보다 더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의학 계열 이래요. 그런데 저희 읍 지역에 있는 세종 고등학교라든가 동지역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의학 계열의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세종시가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그래서 대학 입시에 관해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과를 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게 맞지요. 과학예술영재학교 간 애들이 서울대 간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포철공대를 가든지 한양공대를 가든지 카이스트를 가는 것을 자랑해야 하지요. 전 그렇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는 절대로 그 졸업생 중에서 서울 의대를 어디든지 의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원서를 학교에서 안 써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도 원래 들어올 때부터 거기 가려고 했던 애 있어서 올해 2명인가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진학 진도를 하고 있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구나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점수 따기 잘하는 애들 별로 잘 미래에 헤쳐나가는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 아이 자기 삶을 책임지고 협업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에는 특히 기계를 잘 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끼리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간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제대로 된 지도력을 갖춘 친구들인데 이걸 세종교육은 확실하게 책임질 거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예, 초등학교에서 지금 그 충청도에 의대가 늘어났으니까 의대 입시반을 한다는 건 미친 나라입니다. 이건 정상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언가 공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하는 자성은 저희들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특히 또 그 사회가 그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어떻게든 뭐 일자리를 가지고 당신들의 삶을 갖고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사회가 일정한 기간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게 공교육 체제에서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원을 보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학 중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에서 좀 지원을 해야 한다. 이거는 특히 그 기본 학력, 기초 학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쭉 지도를 하는데 이게 잘 가서 조금 더 알만한데 방학에 뚝 끊겨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이 겨우 따라오다가 툭 떨어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도 그걸 좀 지속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올해 3대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런 걸 넣어놓고 기초 기본 학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방학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왕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네. 점심을 좀 먹이면 안 될까 해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뭐 각 주체마다 당신들의 사정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차피 간식을 주고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협의 중이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도 가서 점심때 되면 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학원을 보내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 학원을 보냈으면 그냥 이어서 그냥 계속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학교에 지금 국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늘봄 학교. 세종도 거의 모든 학교 할 건데 2학기부터는 늘봄 활동에서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점심 먹으러 집으로 안 가도 되게 지금 이제 간식을 주거나 점심을 도시락을 주고 있는데 우리 급식 시설 다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시는 분들과 서로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협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지금 시범학교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전체 모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답변이 좀 예, 됐을까요? 답변이 어. 약간 됐습니다. 80점? 어우, 세종교육 80점이면 뭐 거의 다 됐다고. 네네. 얼굴은 안 나왔지만 목소리만 출연하셨지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얼굴 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